지난 시간에 첫 시간이었는데, 이제 하안경 소론 찬요는 위림 도패스님이 이제 명말 청초 때 조동종 스님이었고요.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차례, 목차에 대해서 자, 이래 목차를 버럭하는 이유는 이 경을 먼저 지도를 보고 그래 이제 등산을 하든지 뭘 할 때도 그렇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쭉 해가 왔는데 우리 일근에는 하안경 소론 찬조가 12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근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오늘은 17페이지 경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의를 밝혀이다 이런 건데 이걸 보면 맨 9페이지에 보면요. 경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의를 밝히다 그리고 17페이지라고 나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처 9회의 품과 차례 이게 18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또 경문을 구분하는 큰 과목이 30페이지, 경문의 종치를 받아 42페이지, 그리고 경문의 과팡 이는 원교에 속한다 52페이지, 원의에 대한 구분과 한계를 보이다 58페이지,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근기. 이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근기가 무엇을 의미하노 그러면 지금 내가 하안경을 강의하고 우리가 하안경을 이렇게 하는데 하안경을 볼만한 자격이 근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억수로 어려운 거예요 진짜. 다 하안경 이거 제대로 이제 좀 이해를 좀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하안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음세계가 어떤 건가 맛이라도 보려고 그러면 그만한 복이 없어가지고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페이지에다가 뭘 표시한다고 해놓고 뭐 7처 9의 품과 차례를 밝힌 건데 그 뒤에 페이지 수가 없잖아, 그죠? 그걸 18페이지 이걸 적으라고. 그 17페이지에는 저 차례에는 9페이지 차례에는 나오가 있는데 이쪽은 안 나오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게 7처 9의 품과 차례를 밝히면 18페이지 써놓고 다음에 경문을 구분하는 큰 과목회가 30페이지 써놓고 지금 17페이지에 그렇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문의 근본 종지를 밝힘에가 42페이지라고 쓰고 하안경 가판은 원교에 속한다 한 거 52페이지를 쓰고 원의에 대한 구분과 한계, 분제를 보이면 58페이지라고 쓰고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근기를 밝힙니다 하는 거 83페이지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 놓으면은 대의를 밝히는 거가 1번에서 6번까지 있다 이 이야기겠죠. 소제목이 정말 경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의를 밝힌다. 경전 현식인 현이기 무슨 현자고 매달다 뭐 현격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하안경 소론 찬요의 1권에 하는 건데 1권의 경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의를 밝힌다 하는 게 경전현시단 말입니다. 경전현시. 경문에 들어가서 되는 거. 그걸 이제 차례대로 한 번 더 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9페이지 봐요. 보면은 이건에는 이제
경문을 해석하다 일어났죠. 세주모음품 이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제1의 1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경문 시작하는 건데 그 시작하기 전에 경문에 들어가 앞서 대의를 밝히다 하는 거 하고 여섯 개 나오가 있죠. 1에서 6개 나오가 있고 경제 품목 경의 명제를 해석하다. 그러니까 대강강불 하강경은 뭐 대자는 무슨 뜻이고 방자는 무슨 뜻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에 세주모음품이란 또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해놓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제목부터 이래 크게 한번 이래 짚어보고 그 다음에 세밀한 거 이렇게 계속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 하가 있고 전체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17페이지로 오면은 이제 첫째 7척 구의 품과 차례를 밝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18페이지에 보면 탁 넘기면 최고 위에 처음 검초는 처의 품제 이게 뭐고만 7척 구의 품과 차례를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가 되고요.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30페이지까지 해설을 해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경문을 구분하는 큰 과목 이렇게 쓰기가 있죠. 분경지 대과라고 이렇게 쓰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번이에요. 경문을 구분하는 큰 과목. 거기 이제 5주 4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봐요. 42페이지 보니까 경문의 정치를 밝히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52페이지. 경문의 과판, 경문, 이 한경은 원교에 속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58페이지요. 시원의 분제인데 원의에 대한 구분과 한계를 보이다 이겁니다. 원의에 대한 구분과 분제가 대한 구분과 한계를 보이다. 여섯 번째가 83페이지요. 이제 83편가 이거 소피지기 해놓지요. 이거 기자가 기계 기자도 되는데요. 근기라는 뜻으로 우리 그거로는 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근기라고.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여건이 다 되고 그러한데도 공부하러 올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극해도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한경에 특히 한경 그 자체 보는 것에도 대단한 근기를 가진 건데 이 소론 찬열을 볼 수 있다 하는 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복이 보통 있어갖고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표를 봐서 요까지 하고 이게 보면은 다음에 이제
93페이지를 보면요. 경제 품목 있죠. 경제 품목. 이제 이거 하는데, 이게 이제 경의 명제를 해서, 이제 명제하는 거 책이나 작품의 제목 또는 그 제목 자체를 의미하는데, 그 제목 자체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게 대강강굴 하안경 자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석해갖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1페이지에 가면요. 세주 모음품 그래갖고 품목을 해석하다 이렇게 세주 모음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는 게 이제 1권이요. 그 다음에 2권 이제 경문 해석하는 거 나오고요. 다음에 세주 모음품의 이야기 이제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17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전, 경에 앞서 현시. 자, 앞에 달아놓고 보이다 이 말입니다. 대의를 경전 현시는 경에 들어가 앞서 대의를 밝게 미니 소롱 각 신문이로되 소롱 그러면 소는 청량국사가 소입니다. 소롱하는 건 소는 소초 그래가지고 원문에 경전의 원문에 자기가 해석한 걸 붙여서 해설한 거예요. 그 하안경의 해설서입니다. 청량국사의 해설서가 소초고요. 이통영 장자의 해설서가 논이에요. 이제 논소라 그랬는데 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청량국사의 소를 좀 높이 평가하고 이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단 말입니다. 청량국사의 소를 이렇게 높이 치고 이랬는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진월국사 같은 분은 이미 이통련 장자의 논을 아주 중대시 여겼어요.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설서를 진월 국사께서 그 해설서를 쓰고 보조국사 진월이 해설서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탄원 스님도 실질적으로 이통련 장자의 그 논을 많이 참작했고요. 그리고 이통영 장자가 특히 신하응경론 그래가지고 이게 신하응경론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아주 극찬을 하고 이렇게 해요. 중국에서도. 근데 단지 한국에서만 이제 속인이다 이래 돼가지고 조금 그래 뭐 조금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환경을 또 구경도 하지도 못한 사람이 이미 속인이다 스님이다 하는 거로 이래 갈랐어요. 그렇게 보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도리어 안 해요. 그런데 실제 탄원 스님이나 보조국사 진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치부했습니다. 강류신문원의 논소에는 청량국사의 소와 이통영 장자의 논에는 각기 10가지 주제로 구분하였지만 신문으로 해야지만 치기 대의면 그 대의를 취하면
그 대의를 취해갖고 간단히 하면은 락, 위, 육단 6개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6개 단락이 바로 뭐고 막 이런 명, 처의 품제, 그게 장소와 해, 그게 칠처 구해의 품과 차례를 밝힌 거고요. 다음에 2번은 풍경지 대과, 경문을 구분하는 큰 과목, 경분, 경을 나누는 큰 과목. 3은 현경지 종친, 종지와 치지를 합한 게 종치입니다. 그걸 했고, 다음에 4번이 판경 속원교, 그게 경의 가파는 결국 뭐고 원교에 속한다. 이제 5번째가 시은 분제, 보인다. 원어를 보이는데 원어의 분제를 보인다. 이게 원어에 대한 구분과 한계를 보인다. 분제가 구분과 한계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래 분제가 불광사전에 의하면 한계 차별을 말한다. 또는 어느 정도의 차별을 갖춘 지위, 계층, 신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불교의 논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 분별이나 개별 등이라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도상의 차이, 구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성질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후세는 분제라는 단어와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거 자관에 나누어서 가지런하다 이 말은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보면 벼슬이나 위계질서가 이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계는 있대. 그걸 갖다가 나누어지기는 하되 나누었다고 해갖고 특별히 뭐 대우를 잘한다든지 그래 하지는 안 하고 체계는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즉 말하면 만일에 잔치집에 갔을 때 본인이 잔치집에 가면 다 같이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갖고 특별히 딴 데 식단을 차린다든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뭐 그런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갖고 와서 먹는 세월이 됐다. 이런 걸 분제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육은 그 갚이받는 갚이받을 근기를 밝히다. 근기네. 그 갚이받을 수 있는 대상의 근기를 밝힌 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런 거예요. 똑같이 물을 마셔도 소는 우유를 하고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벌도 독을 만들어내지만 독을 만들어내고 다 틀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격이 비는 똑같이 와도 각자 근기에 따라 마시는 양이 틀리듯이 그리고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거하고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거하고 대학생이 공부하는 거하고 또 전문의가 공부하는 거하고 또 다 틀리듯이 다 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주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한테 돈 만 원만 주면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데 부잣집에 넉넉한 집안의 아한테 5만 원짜리 줘도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그거에 따라 다 틀리는 거예요.
이제 넘겨서 18페이지요. 검초는 이제 지금 처음은 처의 품제라. 그게 장소와 그 모임 장소와 품과 차례 이런 뜻입니다. 차 일부 정경은 소는 분이 7처 9에 39품이네요. 그게 청량소에는 그게 이 한경 전체 이 일부 정경은 한경 전체랑의 그 청량국사의 소는 7처 9회로 나누어져 구분했는데 노는 분이 10처 10회 40품으로 이라. 그게 10처 10회 40품으로 구분하였다. 소와 논에는 조금 달리 했지만 각각 그 나름의 뜻이 있다. 초수입니다. 초수. 소론 초수. 초는 닮을 초자에다가 앞에 벼자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벼끝 같은 거는 조금이라는 뜻이고, 수는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다르지만 그 뜻에는 나름대로의 뭐 어떤 뜻이 있다. 각각 그 뜻이 있다. 여기에서 10처 10회 40품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노는 왜 그래 했노 그러면 10이라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10이라 하는 거 한경이 10으로 이루어졌게 해갖고 이거 한 게 바로 이통령 정자가 이렇게 했거든요. 행긴 이유가 뭐가 하면 주역의 10만수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개 숫자하고 맞춘 거예요. 이게. 주역에서 말하는 숫자하고. 그러니까 한경은 우리가 땅의 숫자는 9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수는 10이거든요. 1에서 9까지 더하면 땅의 수는 지수는 합하면 45고 1에서 10까지 더하면 55고 두 개 합하면 100이거든요. 그래서 100은 땅의 숫자, 하늘의 숫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거 했잖아요. 얼마만큼 좋아해? 그럼 하늘만큼 땅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100을 좋아한다. 싹 다 온갖 것 다 좋아한다. 다 좋아한다. 최고를 좋아한다. 그래서 백만장자도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100이라 하는 숫자는 더 이상 있는 숫자가 아니고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걸 전부 다가 100이에요. 이게 만수다 말이에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만수예요. 그래서 그게 100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10은 우리가 어릴 때 노트도 봤을 거예요. 1에서 산수 노트 같은 거 보면 그때는 산수였죠. 지금도 산수인건 모르겠는데 노트 보면 1에서 9까지 쓰고 마지막에 0으로 표시하잖아. 10으로 표시 안 하고. 그랬던 게 10은 진리의 숫자고 표시되지 않는 거예요. 한경으로 이야기하면 무색계의 이야기예요. 무색계는 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품을 나눌 때부터 이통령장자는 이미 주역에 입각해서 한경을 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규봉종밀 스님도 한경을 이제 주역을 기준으로 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누가 한 겁니까? 이통령장자의 소라 그랬잖아요. 그죠? 소. 7처 9에 39품인데, 이, 이제, 9회의 초회입니다. 지금 초회. 다음에 보면, 먼저 큰 과목, 큰 거부터 봅시다. 초회 써놓고, 2에 3에 4에 5에 해놨죠. 보면 한문으로 18페이지에 초에 써놨고, 다음 19페이지 위에 보니까
제2회 하면 써놨죠. 다음에 그 밑에 제3회 써놨죠. 다음에 제4회, 제5회 장 넘겨가지고 6회, 7회, 8회, 9회까지 나오가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요거는 소는 9회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장소는 7인데 왜 7이냐 하면 보강명전을 3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빼뿐만 7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2페이지 보면 논 써놨죠. 22페이지 논. 논은 10처 10회 40풍경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10곳의 도랑에서 10차례의 법회에 40경을 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그리고 8회는 넘겨가 24페이지에 있고요. 9회는 25페이지에 있고요. 그죠? 그리고 10회도 26페이지 최고 밑에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스님이 논평을 한 거고요. 그러면 다시 18페이지로 와서 7체 9회의 내용은 39%입니다. 이걸 꼭 굳이 다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한 번은 하고 지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저위에 법계도 걸으면서 약창계를 계속 하잖아요. 약창계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약창계를 여신 같은 경우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십니까? 약창계를 좀 많이 들어놔요. 귀에 박히도록 해놔놓으면 이 지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초에는, 첫 법회는, 자, 봅니다. 초에는 보리장에, 보리도랑에, 보리도랑이죠. 보현보살이 해주로 삼아 설 비로자나 열의 어정인가 법문이라. 그런 게 보현보살을 해주로 삼아서 비로자나 열의 어정, 어보와 정보를 인가 법문으로 삼아. 어보와 정복했습니다. 정보는 내 몸 자신입니다. 본체 자신을 정보라 그래요. 어보는 환경입니다. 그런 게네 어보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따라서 존재하는 국토, 가옥 같은 거, 어복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이래가 켜진 건 과거에 지은 업인에 갚아지는 값보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보입니다. 정보는 그대로 내 자신이다. 본성입니다. 그런 게, 자, 봐요. 바깥으로 이래갖고 물질적으로 보면 내 몸 말고는 전부 다 어보예요. 내 몸 말고는 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 몸을 있게 하는 거는 다 어보인데, 그럼 내 몸은,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와서 어보 정복은 뭐가 어보 정복했느냐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는 보면 이렇게 내 본성이 정보예요. 내 본 성품만 정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본 거야. 과거에 경험했던 거라든지 어떤 생각을 일으키다든지 망상이라든지 내가 망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어보에 속하는 거야. 안에 들어오면.
그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어보 정보를 확실히 가면 그러면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계는 어떤 놓고 바깥 세상도 이야기하면서 바깥에 있는 내 몸뚱아리를 본체라고 치고 바깥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의 본성인 그 본성을 놔두고 나머지 작용하는 마음자리들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마음자리들 이런 게 전부 다 어보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지금 7척 9회에 했다 그러잖아요. 구분을 하니까 7장소라 그랬는데 7장소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 도솔천궁이라든지 뭐 보강면전이라든지 기원정사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처님 몸동안이나 바깥 몸동안은 한 자리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보강명전에서 그냥 다 해요. 어디 갔다가 오고 기원정사에 가고 도솔천궁에 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도솔천궁에 가고 이렇게 한 사람은 한 거는 누가 안 간 게 아니고 간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생인 내가 가는 봐요.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는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앉았어. 유재명이한테 전화를 받았어. 뭐, 그 옷에 그 환경 공부 뭐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데 전화 하나 지지 웃긴 게네. 언제 용산으로 한번 올라온나 해가면 그 소리 만일에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천국에 가는 거지. 이게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급별서서 전화 왔어요. 당신 뭐 잘못했는데 한 3일 있다가 뭐 언제까지 출두하시오? 전화 받았어. 그러면 이거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뭡니까? 내 마음이 간 거예요. 이걸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뭐고 이 세상에 펼쳐지는 현상 세계의 일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멍뚱그리 이야기하는 게 환경이다. 이 이야기를 이거는 지금 이야기한 거는 항상 전제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문 해석이 하는데 아 이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깥에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하면서 얘기가 되는 거야. 도솔천궁 가다 보면 도솔천궁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면요. 뭐 하면 옷에 기술도 좋은데 뭐 우주선 떼어갖고 한번 보든지. 거기 현상 세계와 이 내 마음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7척 9회라 하는 것도 부처님이 탁 깨닫는 순간에 싹 다 이야기한 거예요. 비누자라 불이라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빅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가 폭발 탁 해가 순간에 다 이루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보와 정보에 의한 인과 법문을 써라 했다. 그러니까 어보의 이해가 정보가 이거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인과했을 때 씨앗과 열매를 꼭 하면 안 됩니다. 자, 봐요. 자, 인과도 이제 딱 합시다. 여기에 나락이 하나 있어요. 나락이 벼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열매입니까? 씨앗입니까? 인이요, 가예요? 열매이자 씨앗. 이게 인과입니다. 그런데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뭔가고요. 내가 뭐 가로 끝나고. 이걸 심으면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나가. 꽃피가. 자, 꽃피가 겠잖아요. 그게 합니다. 하가, 빛날 하자로 봐야 됩니다. 그 꽃 하자로 보지 말고. 하가 대가. 그게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꽃 폈으니까 열매 맺는다.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이 모내기하고 모짜리하고 김매주고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 수행해서 인은 수행이에요. 수행해서 과가 된 거예요. 또다시 과가 씨앗이 돼갖고 또 수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래갖고 뭐가 변했습니까? 우리 DNA가 바뀐 거예요. 쫙 DNA 바뀌어갖고 90살 모두 짜랑짜랑하게 살아 돌아다닌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계속 머리도 IQ가 계속 높아져갖고 옷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신을 우습게 알아버리고 신을 우습게 하니까 공부하러도 안 와요. 절에도 잘 안 오고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해보면 그 신이 이 신이었구나. 신의 존재를 알게 돼요. 덜 공부해갖고 교만해갖고 신을 부정하는데요. 깊이 공부하면 그 신이 무슨 신이다 하는 거 압니다. 가족신이 아니고 집신도 아니고요. 고무신도 아닌 그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끼리 딱 맞는 신이 있어요. 그게 근기에 따라 그 신이 다 틀려집니다. 우리 팔에만 신 문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신에도 다 맞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발을 신으려고 하듯이 좋은 신을 내하고 접목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그 파장하고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인지 낳을 것도 아닌데 DNA를 뭐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 절대 그렇게 물리치시는 거 아닙니다. 내 정신이 인을 거쳐서 수행을 거쳐서 과를 맺으면 그 과가 파장으로 내하고 가장 비슷한 파장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 비로자나 어정 인과 법문 이것만 만일에 확실히 알아버려도요 공부 안 하고 안 돼요. 그래서 이 법문 설행기 어디서부터는 1근으로부터 11근까지 6분경이다 이 말입니다. 1근으로 자 뭐뭐로부터 제1근으로부터 지 뭐뭐까지 11근까지 다 합해갖고 공이 6품경이라 육품자는 세주 육품이라 하는 거는 뭐 세주 모음품 열애 현상품 보현 삼매품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비로자나품 이렇게 있다. 뭐 물론 이거 이제 또 세밀히 들어가면 세주 모음피라 하는 건 세상의 주인으로서 묘한 법을 장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겠죠. 예, 그건 또 그때 가서 하고. 다음에 이제 거기 1회고요. 1회는
그렇게 했고, 이해를 이제 나누니까. 이거 내가 뭐라 했습니까? 칠적 후해가 전부 다 한 번에 다 댕기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좀 차별하다 본게네 칠적 후해라 한다. 제 2회는 보광명전에서 합니다. 보광명전, 이제 처음 보광명전에서 문수사리 보살로 해주를 삼고 위해주하여 십신법문을 합니다. 우리가 문수사리가 십신법문을 하는데 우리가 믿으면 도의 어머니다 하고 익하잖아요. 지금 문수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신 믿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 12근으로부터 지 15근에 이렇게 공이 육품경이라. 육품은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강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입니다. 다음에 3회는 어디서 하는구만? 도리천궁에서 합니다. 도리천궁에서 하는데 법회보살, 해주를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쓰라노 그러면 십주 법문을 합니다. 십주. 한근에 십신, 십주, 십평, 십향 이래 나겠죠. 그런 게 포시를 할 때 문숙하는 거 그거 포시 싹 해놔놓고 십신 포시 해놔놓고 또 지금 3회 하잖아요. 법회하는 거 살짝 꺼놔놓고 다음에 십죽하는 거 꺼놔놓고 이래. 이게 결국은 여기에 다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또 요거는 요것대로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16근으로부터 지 18근까지 또 육품경입니다. 육품은 성수미산정품,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품, 수미산정 개참품, 수미산 정상에서 개성을 찬탄한 품, 그 다음에 십주품, 보명품, 초월신 공덕품, 명부품이라. 이게 이 도리천궁에서 이래 했는데 수미산정은 땅으로서는 마지막 바른 거겠죠. 그 다음에 땅 위입니다. 다음에 제4회는 야마천궁에서요. 공덕님 보살이 해주가 되어가지고 십행법문을 합니다. 십행보다도 또 이래 써야 됩니다. 제19권부터 21권까지 사품근경이죠. 그러면 6664잖아요. 그죠? 만일에 약창계를 이해한 것 같으면 6664 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사품은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이다. 다음에 제5회는 도솔천궁에서 이제 합니다. 야마천궁이가 도솔천궁 이런 거는 전부 다 도리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보면 수미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요 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늘이라도 할 수 있는데 뭐 하늘로 보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늘이라고 척한 거 야마천궁부터 사실은 하늘이에요. 도솔천궁에서
금강당 보살이 해주가 되어 가지고 십회양품을 법문을 쓰랍니다. 그러니까 22권부터 33권까지 자 22권, 지 33권, 그러니까 22권부터 지 33권까지 삼풍경인데 6664 금여삼이죠, 그죠? 삼풍경을 쓰랍니다. 도솔 청궁품, 도솔 청궁 개찬품, 십향품. 다음에 6회가요, 타자의 청궁입니다. 요 이제 금강장 보살로 해주가 되어지죠. 타자의 청궁에는 금강장 보살로 해주가 되어 갖고 십지법문을 합니다. 이건 34권부터 39권까지인데 일품경으로서 일품은 딴 게 아니고 십지품입니다. 다음에 제7회가요. 이제 두 번째 보광면정입니다. 중해 보광면정입니다. 중해 났죠. 아까 보광면전을 한번 했었죠. 보광면전은 2회에 보광면전을 했습니다. 앞페이지 19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은 제2회 해가지고 보광면전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7회에 오가고 보광면전 2회에 걸쳐서 한다면 여기서는 열애로 위해주, 해주로 삼아갖고 설 아성지 수랑 법문과 열애 수호 광명공덕과 보현 등 제보살이 설하는데 10대 삼매 등등 모법문이라. 그런 거네. 10대 삼매 등등 법문을 설하였다. 모든 보살이. 그러니까 일곱째 법회는 다시 보광면전에서 설하는데 법회를 여러 열애를 해주로 삼아갖고 아성지 수랑, 한량없는 수랑이겠죠. 법문과 열애 수호 광명공덕과 수호, 수의하고 그때 좋아하는 거에 따라 공덕과 보현 등 모든 보살이 10대 삼매 등등 묘법문을 설하였단 말이에요. 거기 이게 40권으로부터 자 40, 지 52권, 공이 11품경입니다. 십일품은 보현보살 설 십정품, 보현보살 설 십동품, 보현보살 설 십인품. 여기 전부 다 세 개 다 십정, 십동, 십인품. 이게 뭐고 그러면 보현보살이 다 쓰는 겁니다. 그걸 고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보현보살 설 십정품하고 십동품, 십인품 이거는 다 보현보살이 세 개 다 설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설하십니다. 불설 아성지품. 심왕보살이 또 설해요. 자, 여기서 심왕보살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심왕보살은 우리 본마음입니다. 심왕보살이 설하는데 열애수랑품, 그리고 제보살 주처품, 그리고 청년하장보살이 설합니다. 청년하장, 푸른 연하장 보살이 설하는데 불부사의 법품을 합니다. 불부사의 법품하고 보현보살이 또 설하고 열애
십신상해품을 쓰라고요. 또 부처님 이상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쓰라고요. 보현보살이 쓰라는데 보현행품을 쓰라고요. 또 열애철원품을 쓰랍니다. 이래 상자 이해의 지차는 이런 편명 유기인가라. 이거는 위에 이 법회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유기인가를 두루 밝힌 것이다. 유기인가가 뭡니까? 십신. 요 쭉 이때까지 뭘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래갖고 열애. 그래가 유기를 이제 열애를 갖다 모가기를 또 하기로 하지. 그래가 유기를 다 밝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회가 3회 보강명전. 보강명전에서 몇 번 쓰라는 거, 3번 쓰라는 거지, 그죠? 그런 게네, 결국 7회도 보강명전, 8회도 보강명전이잖아요. 그러면, 자, 하면 보강명전에 있었어요. 그러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간 자리도 없이 또 보강명전이라. 어떻게 보면 한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용이 틀리지기는 이렇겠죠. 그래서 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8에 이제 21페이지 제8은 3회 보강명전 하여 보현보살로 해주로 삼아갖고 이세간법을 법문을 써라 했답니다. 이거는 자 50건으로부터 지 59건에 이르기까지 이 건수는 많아도 품은 한 품을 설했거든요. 일품경인데 일품은 이세간품입니다. 이세간품이 결국 53건부터 59건까지다 이 뜻입니다. 차이 편명 유기인가나 이는 두 번째 유기인가를 두루 밝힌 것이다. 유기인가. 유기인가는 신주, 행, 해양, 십지, 불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거듭 이야기하노 그러면요. 자꾸 귀에 있고 뜻이 자꾸 새겨지라고 자꾸 두 분 중복 세복 이래 이야기합니다. 딴 분들은 한 번만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두 분, 세 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제9회는요, 서다림. 열의 선으로 해주를 삼아 갖고요. 이제 여기는 본말 두 법회를 열었는데, 봐요, 여기는 9회에는 또 법회를 두 번이나 열었대요. 그러면 두 번 열은 것도 뭐, 본말 두 번 열은 것도 뭐 10회로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했잖아요. 이건 각각, 이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소를 보고 있잖아요. 청량국사가 한 거다, 이거다, 이 이야기지. 이게 진리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초는 세존이 방광, 해가 세존이 방광을 쏟아내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방광 현상. 방광해가 빛을 내 갖고 상을 나타낸 것이고. 그러니까
답하기를 제보살 염증, 제보살이 많은 보살들이 청하는데 뭐로 청하세요? 염으로 청한 거예요. 염으로. 생각으로 청했습니다. 번뇌가 되고, 두 번째는 문수사리보살이 선주누각으로부터 선주 누각인데 누각은 뭐 하는 데입니까? 멀리서 관망해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각은 어떤 거예요? 그냥 위에 올라가서 바람 씌우고 시원하고 관망 이래 경치 50만 원만 피우 좋다 하고 카페 가는 이유처럼 그렇게 되는 데가 누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각에는 비나 그런 폭풍이나 이런 거로부터 보호도받고 그런 누각인데, 그런 누각인 게다가 선주예요. 잘 머무르는 거예요. 뭐가 잘 머무르겠어요? 마음이 진리에 잘 머무르는 누각입니다. 그죠? 선에 머물렀으니까 진리에 잘 머무르는 거죠. 그 선주 누각으로부터 인간 시상으로, 선주 누각으로부터 인간 세계로 왔다 이 말입니다. 출랑 인간의 인간 세상으로 나와가서 겨우 깨닫게 했는데 육천비구와 급 선제, 지천제 53선지식으로 마레로 삼아가지고 입법계품이 됩니다. 입법계품을 통째로 했는데, 전체를 이거 마레로 마지막 해로 삼았는데, 이걸 이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제 마레를 삼았는데,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입법계품이 된다. 입법계품이라 했다. 이거는 60건부터 지 80건까지 20건이나 되죠. 입법계품이 21건이네. 60건부터 81건, 21건이 한 품의 경이다. 이 일품의 경은 제 39 입법계품입니다. 이는 3편 명육위인과라. 이는 세 번째 육위인과를 밝힌 것이다. 그래, 육위인과를 이 시간품에서 한번 밝히고, 그죠? 또 여기서 한번 밝히고, 또 앞에서도 또 한번 밝혀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을 해야 되는데, 논은 천천히 합시다. 여기까지 해요.